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37화 심층 분석입니다. 심층 분석은 기존 떡밥만 갖고 이야기하는 떡밥 분석과는 달리 직접 주요 장면과 주요 대사를 하나하나 보며 분석하는 영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37화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불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와노쿠니 사람들입니다. 와노쿠니 사람들은 선조님께 소원을 쓰고 등을 하늘로 날리며 소원이 이루어진다며 축제의 끝에 이 등을 날리려고 하죠. 아마 이 등을 날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이 날아가는 오니가시마를 발견할 거로 보이네요.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등이 모모노스케에게 가며 모모노스케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도 이야기하네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불의 축제에 등장한 한 인형입니다. 이건 한 해외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인형이 토끼를 기르는 게 아닐까 이야기하네요. 더 재밌는 건 불의 축제에 오뎅을 닮은 인형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원피스에 어울리지 않는 한 그림체입니다. 일본 해외 사이트에서 말하길 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만단꾼인 10대 야나기야 코산지라고 합니다. 다만 작년 10월에 사망하셔서 애도의 의미로 그린 것 같다고 하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주룡 팔개를 쓰는 카이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카이도의 대사입니다. 나와 전력으로 1대1로 싸울 수 있는 놈이라니 얼마만이냐. 이 대사 진짜 엄청난 대사라고 봅니다. 바다의 황제, 현재 살아있는 해적 중 최고 현상금을 가진 카이도가 루피를 인정한다. 이건 진짜 루피가 사왕급으로 올라왔다는 걸 보여주는 대사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취권으로 변한 카이도의 형태입니다. 얼굴과 뒷모습의 형태가 확실히 달라졌죠. 이 모습은 인수형의 또 다른 형태인 걸까요? 초파도 사실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만큼 카이도도 여러 형태로 변한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이번 1037화 심층 분석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1037화에서 오로성이 등장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말이 좋아해서 한 오로성이 말합니다. 올해의 레벨리는 저주받았다. 그리고 한 오로성이 답하죠. 그건 제쳐나.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지금 급한 건 와노쿤이다. 이 정도의 싸움이 될 거라 그 누가 상상했겠어. 이 대사까지 알 수 있는 건 이제부터 오로성의 대화는 레벨리에 관한 대화가 아니라 오직 와노쿠니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와노쿠니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주목할 건 현재 세계정부에서 와노쿠니 개국을 막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저는 세계정부가 와노쿠니의 개국을 막고 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계정부가 카이도가 질 경우 와노쿠니를 직접 지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현재 계속해서 와노쿠니는 미래를 위해 개국을 해야 하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정부가 카이도가 질 경우 갑자기 와노쿠니를 직접 지배한다는 건 세계정부가 와노쿠니 개국을 막으려고 하는 걸로 보이죠.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카이도가 와노쿠니에 있음으로써 와노쿠니 개국을 자연스레 막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즉 이번에 루피가 카이도를 이긴다면 와노쿠니 개국을 막고 있던 카이도가 사라지면 와노쿠니가 개국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로성은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계정부는 와노쿠니의 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와 오로성의 다음 대사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로성은 말하죠. 손을 쓸 거면 지금이다. 이미 니코 로빈은 붙잡았을 거 아니냐. 만약 앞선 세계정부가 와노쿠니의 개국을 막고 있다는 가설이 맞다면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니코 로빈을 붙잡음으로써 와노쿠니 개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니코 로빈을 붙잡음으로써 와노쿠니 개국을 하여도 다음 단계로 못 간다는 거죠. 즉 와노쿠니 개국에는 로빈이 필요하거나 그 이후 단계의 로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정부는 로빈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현재 세계정부는 포네그리프의 해독을 법으로 금지해놨으며 라프텔에 가는 것도 금지를 해놨습니다. 현재 포네그리프에는 공백의 백년, 고대 병기, 라프텔의 위치 등의 내용이 적혀있으며 심지어 라프텔에 가면 이 모든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된 행위를 금지한다는 건 라프텔에 가서 모든 걸 알게 되면 세계정부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금지를 해놓는 거겠죠. 즉 세계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걸 알 수 있는 라프텔에 가는 걸 못하게 하려는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세계정부에게 누군가 라프텔에 가는 건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건 오덴과 로저의 대사입니다. 로저는 라프테레가 원피스를 찾았지만 우리는 너무 빨랐다고 했습니다. 즉, 이 당시 라프테레가 원피스를 찾아도 모든 걸 알아도 로저는 뭔가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또한 오뎅은 와노쿠니에 돌아가며 지금까지 쇄국이 의미가 있었으며 언젠가 조이보이가 나타나는 날 때까지 개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뎅은 20년 전, 800년 전 인물인 토키에게 토키가 바라는 20년 후로 날아가라고 했습니다. 즉, 오덴과 로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루피가 와노쿠니에 나타난 날이 오덴과 토키가 기다리던 날이며 개국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고 조이보이가 나타날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앞선 내용들을 종합해 이야기해본다면 현재 누군가 와노쿠니를 개국하고 조이보이가 라프테레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세계 정부에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는 와노쿠니 개국을 막거나 혹은 와노쿠니 개국을 하더라도 라프테레 못 가게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로빈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죠. 다음 주목할 대사는 카이도와 빅맘의 싸움이라면 누가 죽어도 부자연스럽지 않아 없애야 해 라는 대사입니다.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오로성은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 빅맘과의 전투에서 누군가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누가 죽기를 바라냐입니다. 후보는 한 무리로 좁혀집니다. 바로 와노쿠니에 있는 자들이죠. 카이도와 빅맘의 싸움에서 누군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와 빅맘의 싸움에 엮여있는 누군가가 죽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현재 오로성은 세계정부의 보고로 오니가시마에 누가 있는지 대충 압니다. 즉, 이 이야기는 오로성이 와노쿠니에 등장한 자들 중 누군가 죽기를 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와노쿠니에 등장하지 않은 티치 같은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카이도와 빅맘이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카이도와 빅맘이 있는 싸움에서 카이도와 빅맘이 죽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오로성이 카이도와 빅맘의 싸움에서 누가 죽어도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말했다는 건 카이도와 빅맘이 아닌 그 싸움에 휘말린 누군가 죽는다는 이야기겠죠. 다음 주목할 대사는 세계정부 함대 앞에 나타난 그림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할 건 이 요원이 오로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지들끼리 보고를 한 건지입니다. 일단 바로 앞 대화에서 지들끼리 보고를 한 걸로 보아 오로성에게 보고를 한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이야기 다음에 나온 오로성의 대사는 그전 오로성 대화들 이후에 이어지는 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니샤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바로 오로성의 대사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로성은 말합니다. 그 열매는 이제 우리에게도 전설이다. 수백 년이나 각성하는 일이 없었어.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한 열매의 각성은 자신들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면 그 열매의 각성을 본 지 몇백 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음 주목할 대사는 세계정부는 악마의 열매에 또 하나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가 역사로부터 그 열매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로성이 한 열매가 각성하면 안 되는 듯이 이야기하고 이 열매를 숨기기 위해 열매의 이름을 지우려고 했다는 걸로 보아 오로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는 세계정부에게 아주 위협이 될 열매라는 겁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이 열매의 각성은 세계정부에게 아주 위협이 될 열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잠시 앞선 분석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세계정부는 카이도와 빅맘과의 싸움에서 누군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 확인할 수 있는 건 세계정부는 한 열매의 각성이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이도와 빅맘과의 대결에서 누가 죽기를 바라며 열매의 각성이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야기하자면 카이도와 빅맘과의 전투에 엮여있는 누군가의 열매 각성이 세계정부에게 위협이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능력자가 각성하면 세계정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오로성이 와노쿠니가 급하다고 이야기했고 로빈에 관한 이야기로 알 수 있다고 한 이야기로 보아 현재 세계정부는 개국을 막고 로빈을 체포해 사람들이 라프텔에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개국한 상태에서 라프텔에 가면 세계정부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능력자가 각성하면 세계정부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현재 카이도와 빅맘과의 싸움에 엮여있는 능력자가 각성을 하며 와노쿠니 개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카이도와 빅맘과의 싸움에 엮여있는 능력자가 각성을 하며 라프테레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로성이 말한 능력자의 열매는 뭘까요?
분명한 건 카이도와 빅맘은 아닌 와노쿠니에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 정체는 제가 여러가지 가능성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대해 다 이야기하면 현재 영상이 너무 길어져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와노쿠니에 등장하는 지니샤입니다. 1037화 풀버전이 아닌 스포로 1037화에 거대한 그림자가 와노쿠니에 나타난다는 약간의 정보가 나왔을 때 저는 거대 그림자는 지니샤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모노스케였습니다. 모든 게 적혀있는 오뎅의 항해 일지를 본 야마토는 모모에게 꼭 살아야 하며 세계의 여명으로 이끄는 건 너라고 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오뎅의 항해 일지를 읽고 자신은 죽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즉 모모노스케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와노쿠니에 있고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다면 모모노스케가 조종할 수 있는 지니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뎅의 항해 일지를 읽은 자들은 모모노스케가 굉장히 중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현재 모모노스케가 중요한 이유는 조이보이이거나 와노쿠니 개국일 확률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피가 조이보이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모모노스케의 역할은 와노쿠니의 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니샤가 와노쿠니에 왔다는 것도 개국을 위한 걸지 모른다는 거죠. 현재 와노쿠니 개국이 어떤 방법인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단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정부가 지으려고 한 열매의 정체에 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